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PM Q&A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PM 식품을 섭취할 때 약을 중단해야 됩니까? 혈압약도 있고요. 고지혈증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중단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왜 이걸 했냐? 혹자들은요, 약 드시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중단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의사도 함부로 약을 중단시키거나 이걸 못해요.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과 병원에서 전문의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PM 식품을 섭취하잖아요. 약은 그대로 복용하셔야 돼요. 약을 오래도록 복용하신 분들은 내 몸이 약에 적응해 있고 의존해 있잖아요. 적응하고 의존하고 있는데 약을 갑자기 중단시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쇼크가 발생돼요. 약으로 수치를 안정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을 중단시키게 되면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내 몸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절대로 약은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치가 안정화되고 좋아졌으니까 약을 줄이게 되거나 약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단 그 환자가 그 주치의를 잘 만났을 때 어떤 의사들은 수치가 좋아져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드십시오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여기서 좀 줄여주거나 이걸 뺄게요 한다고요. 약을 복용한 기간이 오래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되지만 약 드신 지가 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직은 이제 위험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혈압이나 대사성 질환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전 단계를 넘어서면서 약을 복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복용을 하겠죠. 수치도 낮은 걸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제가 수치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만약에 약을 안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라고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약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고 앞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젊은 사람들 대장암에 걸리는 것이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암 걸렸다는 얘기는 내 몸에다가 항생제, 방사선 엄청나게 약물 튀어 들어가잖아요. 끝나고도 약 먹어야 됩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 대장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대장암 때문에 약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된 거예요. 또 하나요. 한국의 담도암 발생률이 세계 2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걸리신 분들은 일단은 전 세계에서 약을 두 번째로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의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 난소암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질병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3배 이상 증가되는데 그럼 이분들 걸렸어요.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10명 중에 8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12개 만성 질환입니다. 이 안에는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당뇨,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실에서는요,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30세 기준으로 6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게 원래는 2050년 예상 환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뇨병 전 단계가 1583만 명이에요. 이거 다 합하게 되면은 2천만 명이 넘어요. 이 데이터는 30세 이전 거는 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략은요. 약 10년 정도 되게 되면 국민의 2명 중에 한 사람은요, 당뇨 때문에 약을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 먹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걸 또 막 사람들이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의 39.2%가 당뇨 환자예요. 65세 만나는 분들 중에서 10명 만나면 4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뇨병에 환장을 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왜 이렇게 됐죠? 65세 이상의 여성분들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에요. 65세 이상 여성분들의 2명 중에 한 분을 만나면 당뇨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젠 10명 중에 8명이 이 질환으로 12개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러면 대략은요. 엄청난 수치가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요거는 질병에 걸린 이유이고 또 하나가요. 우리는 지금 배부른 영양 결핍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도니까 지금은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요. 채소 섭취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과일 섭취하는 것도 기준에 떨어져 있고 육류 섭취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소와 과일 사 먹을 돈으로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고기 피맛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채소 속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인데 과일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질병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영양 균형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과일 좋아하고 채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 안에도 영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뜩이나 채소와 과일도 덜 먹고 있는데 지금 먹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안에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토양의 미네랄은 왜 부족할까? 농약을 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에서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석유죠. 이걸 먹게 되면 내 몸 안에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영양 결핍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식품 성분 분석 조사 산케신문에서 보고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귤 한 개를 1952년에 먹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섭취했다면 2001년에는요 20개를 먹어야 되고 지금은요 한 박스를 먹어야 된다는 거, 한 박스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하나 얻으려고 한 번은 먹을 수 있겠죠. 한 번은 어떻게 해가지고 당근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만 그때 먹었던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그거 하나 섭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되고 있는 이런 야채들이나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부족한 영양소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밥 세 끼 잘 먹으면 되지. 운동 잘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은 지금 1950년대의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먹는 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밥보다 약을 더 먹게 된다면 슬픈 노년, 쓰리고가 옵니다. 지금 은퇴 시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6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이 일을 못합니다. 은퇴해가지고. 그리고 또 청소년기 일 못하죠. 대한민국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6년 되면요,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체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쓰리고 중에서 약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의료비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또 한 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의료비가 은퇴 생활의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고려하면 여자는 1.6년, 남자는 10년을 유병 기간,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여자는 11.6년과 남자는 10년 동안의 질병으로 삶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비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얘기해요.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약 안 먹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PM만 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약 먹을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시간 속에서 약을 끊거나 줄여서 정말로 나중에는 약에서 해방된 멋진 삶을 살게 될 겁니다.